한 소년과 할아버지가 학교 교육에 대해 작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년의 눈에 할아버지는 완전 구닥다리였죠. 할아버지,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현대란 말이에요. 얘야, 그 현대를 발명한 게 나란다. 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 말이 끄는 마차들만 오가던 시대, 자동차가 극소수 부자들의 사치품이었던 시대. 하지만 헨리 포드는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세상, 길 위에 마차 대신 수많은 자동차가 오가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15억 대의 차가 도로를 수놓는 지금의 세상을 만들고 역사상 인류의 시간 개념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새 시대를 만든 미국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1863년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세상을 바꿀 헨리 포드가 태어납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 헨리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두 가지 신기한 물건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선물한 회중시계와 읍내에 나갔다 발견한 증기 자동차였습니다. 난생 처음 증기 자동차를 본 헨리는 자동차에 푹 빠져버립니다. 아버지가 준 시계도 너무 신기했는데요. 산업혁명 초기 시계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통제할 일종의 권력을 가졌다는 과시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손재주를 보이던 이 소녀는 시계 속 작은 톱니와 태엽 장치가 빈틈없이 움직이는 것에 감명받았고 마을에 고장난 시계는 몽땅 가져다가 분해하고 조립하며 고치곤 했습니다. 언젠가 증기기관처럼 마차보다 뛰어난 이동수단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헨리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기계공으로 취업합니다. 그에게 직장이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알려주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이후 신기하게도 그가 취직한 곳은 발명왕 에디슨의 기계공장이었습니다. 헨리는 퇴근 후 집 창고에 만든 작업실에서 가솔린 엔진 개발에 몰두했고 1896년 드디어 최초의 포드 1호를 완성해냅니다. 4개의 바퀴에 마차의 차대와 직접 만든 2기통짜리 가솔린 엔진을 결합한 자동차. 당장 이 완성품을 밖에서 운전해보기 위해 헨리는 비좁은 작업실 벽과 문짝을 부숴버리고 거리로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앙상한 이 자동차를 무시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이해하고 격려한 사람은 에디슨 뿐이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제작을 위한 기술적 배경을 쌓은 헨리는 안정적인 에디슨 회사의 승진 제안을 거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자동차 산업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자동차란 부자들의 전유물이자 사치품이었지만 그는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봉급 생활자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자. 하지만 당시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차가 다니던 대부분의 도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였지만 헨리 포드의 T형 모델은 비포장 도로도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 당시 미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500 미만이었고 자동차 한 대 값은 보통 $2,000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당시 보통의 근로자가 자동차를 한 대 사려면 최소 자신의 4년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했습니다. 헨리가 생각한 전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T형 모델 하나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은 최저로 낮추자.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한 모델만 대량 생산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헨리는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공장 시스템을 떠올리며 대규모 설비를 갖춘 공장을 견학했고 마침내 훗날 포드주의라고 불리게 될 독창적인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T형 포드는 자동차를 잘 아는 분들은 모두 아실만한 역사적인 차종인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으로 자동차 대중화의 길을 새롭게 열어준 모델입니다. 어릴 적에 갖고 놀던 시계 속 효율적으로 움직이던 태엽 장치처럼 포드 자동차 공장 기계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자동차의 설계와 제조를 단순화했고 선택지를 대폭 좁혔으며 생산 속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색깔은 검정으로 통일해버립니다. 세상에 선보인 T형 모델은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고 그 해에만 1만 대 넘게 팔리게 됩니다. 원래 12시간 30분이 걸리던 자동차 조립 시간은 1시간 33분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그 덕에 T형 모델의 가격은 최초 $825에서 12년 뒤인 1920년 $255까지 낮아집니다. 자동차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미국의 도로 시스템은 한층 발달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를 더 가볍게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1913년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에 문제를 느낀 포드,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해서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는 이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폐기해버립니다.
제품 주문은 물밀듯 들어오는데 한정된 근로자들의 노동 속도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자동차를 한 군데 둔 상태에서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가지러 작업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요. 이런 방식을 없애고 효율적인 조립 라인을 도입한 것입니다. 모든 기계를 오직 한 가지 공정에만 사용하고 컨베이어 벨트는 각 공정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 공정에서 근로자는 한 자리에 서서 자신이 맡은 작업만 수행하면 됐고 그 작업이 완료되면 차대가 다음 근로자에게 이동해서 또 다른 종류의 작업이 완료됩니다. 당시에는 가히 혁신적인 시스템, 그야말로 효율성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 방식을 접한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일이 더 편해졌다고 느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근로자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노동에 보람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근로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동차 한 대를 완성했다는 뿌듯한 기분을 느끼며 일했는데요. 이제는 제자리에 서서 똑같은 단순 작업만 반복해야 했고 기계에 지배당한 이 루틴은 지루함과 노잼을 선사했습니다. 게다가 조립 라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체 공정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포드 자동차 직원 한 명은 다른 회사 직원 6명 몫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곧 근로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빨라진 공장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공장에 들어와 일이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일을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자연스레 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립 라인을 도입한 지 약 1년 후 포드 회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입 근로자를 계속해서 새로 뽑아야 했고 새롭게 교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조립 라인의 핵심 장점인 생산 효율성 유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매출과 이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포드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립 라인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요. 자신이 만든 제조 공정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가 추진한 것은 바로 파격적인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하루에 약 1.5달러를 받던 노동자들에게 2배의 임금, 5달러를 주겠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3교대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워라밸을 선사합니다. 이 폭탄 발언에 경쟁 회사들은 쟤들 조만간 망할 거라고 떠들었고 경제적 범죄라는 공격까지 받게 되었지만 근로자들은 포드에게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포드 공장 앞은 제발 자기를 뽑아달라는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기계공들이 속속들이 몰려들자 포드 자동차의 생산성과 품질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돈을 충분히 벌게 된 포드 자동차의 직원들은 다시 지역 소비 경제에 이바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자동차 하나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던 직원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만든 포드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졌고 새로운 중산층 계급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인 소비주의 문화에 씨앗을 뿌려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작업의 기계화, 단순화와 연속화,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한 생산체제 속에서 인간은 기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조작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생산량 계산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일한 시간의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대의 생산을 내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면서 직원들에겐 휴가, 병가, 출산휴가 같은 복지가 생겨났고 세상은 시계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했고 주어진 시간에 일을 끝낸 직원에게 보상하는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기도 합니다. 산업시대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는 법칙이 생긴 것입니다. 헨리는 1926년 또 다른 혁신을 선언하는데요. 바로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달라지면서 포드 자동차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헨리 포드의 포드주의 생산 방식, 자동차의 대량 생산은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도심과 교외를 잇는 도로가 건설되면서 세상의 도시는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헨리가 꿈꾸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말이 사라지고 15억 대의 자동차가 세상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헨리에게도 오점은 있는데요. 그가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자였다는 것과 나치즘을 창시한 히틀러에게 공개적인 호감을 표한 것, 수익을 중시한 나머지 인명을 가볍게 여겼던 결정들과 같이 무리를 빚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인간적인 오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포드가 표준화된 공정을 도입해서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시킨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버렸고 과거에 대한 존경심 또한 버렸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제조 공정의 문제를 아주 면밀히 연구했고 다양한 해결 방식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고민했으며 결정을 내린 후에는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누구나 이런 치밀함과 결단력을 참고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헨리 포드에게서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조언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현재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자질구레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장애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전통을 존중하되 융통성 없이 그것만 고집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결정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그들에게는 금전적 보상과 일에서 오는 만족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인생도 비즈니스도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니 항상 주의 깊게 세상을 지켜보며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정 능력이 향상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꾼 결정을 내린 헨리 포드의 이야기, 그 속에서 언젠가 중요한 선택을 만날 때 활용할 구체적인 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한 도서는 결정의 원칙입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 중 어떤 선택은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리더들이 본능적인 직감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직감은 그저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학습이 쌓여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결정의 종류에 따라 이 책의 어딘가에서 유용한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세상을 변화시킨 결정의 주인공 23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서 우리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결정 능력과 통찰력을 흡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